조선에는 왕이 아닌데도 나라를 움직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난정. 노비의 딸로 태어나 조선 최고 권력자의 첩이 되고 결국 나라의 실권을 손에 쥐었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노비 출신 여인이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을까요? 오늘은 정난정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난정은 정확한 출생 연도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아버지가 정윤겸이라는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관노, 즉 관청에 속한 노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에서 어머니가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 신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정난정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한계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인간이지만 재산으로 취급받는 존재였습니다. 매매되고 상속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정난정이 어떻게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녀가 만난 한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윤원영이었습니다. 윤원영은 조선 중종의 왕비였던 문정왕후의 동생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종종의 계비로 명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의 외삼촌이라는 신분은 윤원영에게 엄청난 권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난정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윤원영을 만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윤원영의 첩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노비 출신 여인이 조선 최고 권력자의 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신분질서에서 이런 관계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난정은 단순히 윤원영의 곁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총명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윤원영이 권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난정은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원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의 남동생으로 왕실과의 인연 덕분에 젊은 나이부터 조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윤원영 개인의 정치적 야망도 상당했습니다. 그는 누나인 문정왕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조정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1545년 조선 정치사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령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령청정은 어린 왕을 대신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정치를 대신하는 제도였습니다. 문정왕후의 수령청정이 시작되면서 그녀의 동생인 윤원형의 권력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시기 조선 조정은 대윤과 소윤이라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윤은 인종의 외척 세력이었고 소윤은 문정왕후와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윤 세력이 대윤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윤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됐습니다. 윤원영은 이 사건을 통해 조정의 최고 권력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을사사화 당시 대윤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윤원영은 매우 치밀하고 냉정한 전략을 구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난정의 조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난정을 단순한 조력자로 보고 다른 학자들은 그녀를 사실상의 전략가로 평가합니다. 을사사화로 처형되거나 유배된 대윤 세력 인물들의 가족들은 이후 오랫동안 원한을 품었습니다. 이들의 원한은 문정왕후가 사망한 이후 윤원영과 정난정을 공격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정난정은 이 모든 과정에서 윤원영의 곁을 지키며 함께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정난정이 을사사화 과정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조언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원영의 권력이 커지면서 정난정의 위상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에게는 여전히 신분의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첩이었고 윤원영의 정실 부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윤원영의 정실 부인은 김씨였습니다. 정난정과 김씨 사이의 갈등은 조선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 1551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윤원영의 정실 부인 김씨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런데 김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독살 의혹이 제기됩니다. 정난정이 김씨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조정 안팎으로 퍼졌습니다. 실록에는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사망한 직후 정난정이 윤원영의 정실 부인 자리에 오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난정이 윤원영의 정실 부인이 되는 과정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첩이 정실 부인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정실 부인 김 씨가 사망한 후 윤원영은 조정에 정난정을 정실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분이 낮은 여성이 명문가의 정실이 되는 것은 조선의 신분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권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 정난정은 정실 부인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의 신분제의 허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권력만 있다면 신분의 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노비 출신 여인이 첩에서 정실 부인이 되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정난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조정 안에서 확산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권력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문정왕후의 신임까지 얻은 정난정은 조정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난정이 실제로 정치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정난정이 조정 인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관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난정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뇌물은 종종 값비싼 비단이나 귀금속의 형태로 전달됐다고 전해집니다. 정난정의 집에는 이런 뇌물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녀의 재산은 왕실에 비교될 정도로 막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실록에는 정난정이 벼슬을 사고 파는데 관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돈을 받고 관직을 나눠준다는 의미로 이는 당시 매관매직이라 불렸습니다.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얻은 사람들은 종종 무능하거나 부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조정의 행정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 지방 행정이 매우 문란해졌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부패한 관리들 아래에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정난정과 윤원영의 권력 남용이 결국 백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입니다. 정난정과 윤원영 남매의 부정부패는 조선 조정 안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계속됐지만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난정의 권력은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보호막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또한 불교를 후원하는 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문정왕후 역시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두 사람은 이 부분에서도 뜻이 맞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재위 기간 동안 억불 정책을 완화하고 승려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난정은 이런 문정왕후의 불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여러 사찰의 중건과 보수를 후원했습니다. 보우라는 승려는 문정왕후와 정난정의 후원을 받아 조선 불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불교 후원은 유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정난정은 이 과정에서 유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인물이 됐습니다. 정난정과 윤원영에 대한 반감은 조정 안에서 점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이런 반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난정과 윤원영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1565년 모든 것을 바꿔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난정과 윤원영의 권력을 지탱해주던 거대한 보호막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사망한 직후 명종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는 명종이 외삼촌 윤원영의 권력 남용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명종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문정왕후 사후 명종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에 대한 탄핵 상소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매관매직, 부정부패, 그리고 오래된 독사 의혹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명종은 결국 윤원영을 조정에서 파직하고 유배를 명령합니다. 이는 조선 조정 내에서 20년 가까이 이어진 외척 권력의 몰락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조치를 크게 반겼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한때 조선을 뒤흔들던 권력자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은 시골로 쫓겨나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권력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이들이 이제는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도 이들을 향한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친척들이 정난정을 독살 혐의로 다시 고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이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난정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권력으로 덮어두었던 사건이 권력을 잃은 지금 다시 그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독살 의혹이 재조사되기 시작하면서 정난정은 극심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황상 재조사 결과가 그녀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1565년 정난정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난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윤원영 역시 정난정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조선을 움직였던 두 사람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조선 조정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매관매직으로 얻은 관직들은 대부분 취소됐고 부정하게 축적된 재산도 몰수됐습니다. 정난정과 윤원형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난정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그녀는 조선시대의 신분 질서를 뛰어넘은 예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노비의 딸로 태어나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독살 의혹, 매관매직, 부정부패까지 그녀의 이름에는 여러 오명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정난정이 살았던 시대 여성이 정치적 권력을 갖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노비 출신 여성이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정난정에 대한 부정적 기록들이 남성 중심 사관에 의해 과장됐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당시 사관들은 대부분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남성들이었고 신분을 뛰어넘은 여성 권력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실록에 기록된 매관매직과 부정부패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단순한 편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난정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분의 벽을 부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남용한 인물이었을까요? 노비의 딸이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권력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정난정의 일생은 조선시대 권력의 속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난정은 시대를 뛰어넘은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잠식된 인물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